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황양민 씨와 그리고 장린린, 중국 분이십니다. 황양민 씨는 제가 여기 이력을 보니까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그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하여간 이쪽이 심리학 관련해서 전문가로 그렇게 활동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린린 씨는 과학 상식 작가로서 교직에 단연간 종사했던 그런 분이고, 중국 과학원 심리학 석사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이죠. 불안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심리학적으로 잘 접근해서 이렇게 쉽게 좀 풀어준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미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요리가 탄생하듯이 인류의 수많은 감정 중 이 불안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불안은 고통스럽지만 불안을 너무 느끼지 않아도 인생의 방향과 동력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학 지식들을 아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삶의 그 불안과 어떻게 그것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이제 제시해 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보면서 조금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미국 임상 심리사였던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겪은 일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아주 수줍음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서 자신의 그 어떤 성격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공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여성들에게 일부러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을 걸면서 그들을 이제 초대하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100명이 넘는 여성들 중에서 단 한 명만 그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의 초대에 응하고 나머지는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책에 보니까 그 응했던 그 한 사람마저도 결국엔 이 알버트 앨리스에게 바람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더는 수줍음을 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만들어 나간 어떤 그 이론에 좀 더 이 경험이 이제 올라가지면서 그 자신의 이론을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한번 가끔 써봤는데 어떤 한 부분이 좀 두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두려운 부분을 그 불안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워하는 대상과 자주 접촉을 하고 자주 만나거나 자주 보게 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게 거기에서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 불안을 느끼는 게 없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인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그 불편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좀 피하고 싶은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내 감정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감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안 마주칠 수는 없고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으로 저만이 쓰는 방법은 그 사람이 찍힌 사진을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고 하루에도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또 보고 여러 번 보고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을 그 어떤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다 보면 그 두려움이나 어떤 그 불안이 많이 좀 해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알버트 앨리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쓴 방법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거절당하는 것에 그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무엇으로 극복했냐면 결국엔 계속 부딪혀서 반복을 해서 결국엔 그런 것에서의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바로 자기 의심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갖다 보면 이게 불안의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독자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불안의 감정, 이런 감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그 제안하는 방법이 아주 좀 특이한 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정 입자도를 높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정 입자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말하는데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어휘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이 감정에서 뭔가 이 불안의 감정이나 이런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기쁨, 벅찬, 포근한, 흐뭇한, 상쾌한, 짜릿함, 시원한, 반가운, 후련한, 살맛나는, 신바람 나는, 아늑한, 흥분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들에 관련된 그 어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휘들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그 자신의 그 감정에 대해서 더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식별하는 것은 감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싶다면 바로 이 감정 입자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요 대목. 예. 요 대목이 참 아주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만 제가 더 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여기 보면 특별히 그 감정, 이 불안이라는 어떤 그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때론 사람들이 보면은 뭐 누구와 비교하면서 또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근데 대부분 그 비교 대상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예,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쾌함이 오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또 휩싸이는 그런 감정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를 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비교를 하기는 하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자기 스스로를 그냥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와 비교를 하면 영원히 끝이 없고 점점 더 커지는 기대치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비교를 하지 말고 내부와 비교를 하는데 그 내부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나 또는 한 달 전에 나 아니면 1년 전에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에서는 뭐 어떤 그 불안한 감정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감정에 쉽사리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는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인식할 때 정확한 좌표계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늘 비교를 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결국엔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또 제안하는 방법은 비교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많이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그 소소한 행복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관찰하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그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해 주는 방법이 감사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 감사일기를 제가 지금 횟수로 거의 뭐 10여 년 이상을 저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 형식으로 쓰고 밑에 이제 번호를 1, 2, 3번 이렇게 매겨서 뭐 그날 감사했던 것을 그냥 한 3가지씩 쓰다가 그 다음엔 이제 이걸 한 뭐 5가지씩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3년 차인가 4년 차 되는 후부터는 의무적으로 그걸 번호를 10번까지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그날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이 뭔지를 10가지를 이제 거기다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10가지 쓴다는 게, 예, 심지어는 뭐 하루에 3가지 쓰는 것도, 매일마다 하루에 3가지를 쓴다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거의 뭐 10여 년 이상을 일기를 쓰면서 10가지씩 그날 감사했던 것들을 써 나가다 보니까 이 밤에 그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 하루의 그 삶을 이렇게 추억을 하면서 되돌려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뻤던, 뭐 감사했던, 마음의 흐뭇함을 느꼈던 게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뭐 정말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뭐 수업을 갔는데 거기에 주차할 자리가 없었는데 갔더니 이때 마침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 있어서 쉽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왔다. 그럼 뭐 너무 이런 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하고. 그리고 뭐 요즘 같은 날은 이렇게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뭐 예쁜 꽃을 봤다. 그럼 쪼그려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거기에서 어떤 느껴지는 어떤 마음의 흐뭇함, 고마움,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저희 그 딸들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막 웃거나 아니면 둘이서 방 안에서 수다를 떨다가 막 그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딸들의 큰 웃음소리를 듣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감사한 것이 아주 뭐 거대하고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사소하고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고 소소한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잘못 취급하다 보면 아주 큰 코를 다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불행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작아서 그냥 무시를 하죠. 아예 뭐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이렇게 지내면서 사는데 갑자기 그 소소한 일상, 아주 작은 일상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가장 불행을 느끼는 거가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뭐 오른손을 다쳤다. 그전에는 뭐 양치질 하거나 뭐 세수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소소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고마움을 몰랐는데 오른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오른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소한 일상이 완전 마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평소처럼 똑같이 내 아이들이 뭐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건강하게 등교하고 뭐 학교 갔다 오고 하는 건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런 거에 어떤 뭐 사건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비교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고맙고 행복한 그런 어떤 소소한 일상에서의 고마움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되어진 것을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또 아니면 좀 힘들 때 그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본인이 음미하면서 이렇게 읊어보다 보면 예, 거기서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대목은 저도 너무나도 크게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저도 그 감사일기를 써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감사일기를 많이 쓰시면 사람이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건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기운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라는 이 책이 보다 보니까 참 요즘 같은 우리 이 시기에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이라는 감정,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러한 감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예,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책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